아니, 그러면 데카르트는 합리적인 전통에 있는 예, 거잖아. 예, 그러면 그렇지. 그거만 잠시 설명해 주게. 어떻게 데카르트에서 음. 합리적인 전통이 있는 데카르트에서 흉으로 넘어갔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다 회의하잖아. 어? 나 데카르트의 위대한 점 모든 걸 회의한다는 게 위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모든 걸 의심하고 의심했잖아. 어떤 명석한 그 변함없는 명석한 어떤 절대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단 방법적 회의라는 거 그런 걸 데카르트가. 그죠? 데카르트가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하면서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의심하는 이거 의심하는 뭐 이제 나. 이런 식의 코기토 에르고 썸 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에 나죠, 그게. 예. 그러면서 철저하게 의심하는 나만은 그 의심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 어 결국 그 인간의 그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이성 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게 이제 굉장히 경험과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이성을 이제 추구한 거예요.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그럼, 될 거는 그럼, 경험, 네. 경험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 경험과 분리된 경험과 관련된 생각.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 이런 것들로서 어, 이제 진리를 접근해 가는 건데 그럼 이성 여기에서 어, 생각,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음, 질문하겠는데, 생각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이성적인 거야?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진리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 꼭 자체가 생각만은 아니고 생각. 거기에서는 이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럼 뭐 여러 음,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거기서 말하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칸트가 얘기하는 이제 순수이성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뭔가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뭐 그런 그것이 그러니까 것들. 감각 지각으로부터 어, 구분된 그런 그건데. 어떤 논리적 그런 합리적 이런 생각인데 결국 그 얘기는 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그 뭐예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대진물 논리도 포함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경험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절대적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믿었던 거야. 내가 볼 땐 그것도 이제 믿음의 영역인데 결국 이 데카르트의 이론은 나중에 흉 이후에 많은 근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죠. 사실 나도 사실 이 데카르트 역시 굉장히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에, 그뭐 동조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인데 그럼 뭐, 흉은 어떠한 생각도 음. 감각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흉 그, 같은 경우는 음,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 그거는 실제를 뭐 담보하거나 뭐 실제를 이런 거를 반영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결국 경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음. 다 이런 것들은 경험 속에서 이제 진행되어 왔던 거고,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고, 결국 그 경험 속에서 뭔가 인식을 할 때 이 휴메 인식론은 굉장히 중요한데, 흉의 인식은 칸트의 인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근데 그 인식을 할 때 철저하게 일단 감각 지각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거든 자료를 그 perception이라는 거 그 sense perception이라는 거가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상을 파악할 때 우리가 그렇지. 이제 네, 대상을 파악할 때 보고 느끼고 그렇죠. 관찰하고 소리를 만지고. 듣고 그 음, 다음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뭔지를 또 판단을 하잖아.
생각하는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센스 퍼셉션 안에서 이게 operate 되는 거거든. 운이가 되는 거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응, 그게 받아들이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이잖아. 뭐 코로 음, 하든 눈으로 하든 귀로 음. 하든 받아들이잖아. 근데 네. 그거를 재구성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재구성을 하죠. 결국은 재구성을 누구야, 하지. 그거는 누구냐? 흉도 굉장히 결국 재구성을 해야지. 우리가 오르거나이즈 시켜야 되거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놈은 응.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돼요. 휴메 비판은 음. 사실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인 재구성을 하잖아. 합리적인 그치, 재구성을 그치. 하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니 데카르트 얘기하는 그 초월적인 그거 그렇지. 아니야?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순서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세컨더리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데카르트는 마치 그게 먼저고 본질적이고 감각지각이나 경험이라든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데 흉 같은 경우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거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경험, 그다음 이제 감각지각 이것이 먼저 이게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이고 합력 이게 파생돼서 나오는 거야 아, 거기에서. 그게 그럼 거의 뭐 지금의 과학을 얘기하는 거네.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복잡한 아, 그 브레인 같은 거는 음, 나중에 그래서 나온다. 나중에 그렇게 나의 개념이란 건 나중에 나온다 얘기를 음,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음. 고 물론 박사님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 이 두 개 어차피 얘기할 때 아니, 고 박사님 내 질문할게요. 이 두 개가 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음, 왜냐하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조정을 해. 그 감각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하는 존재가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내가 내가 느낀다는 건 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음, 안 그래요? 뭐 이거 그렇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서구 철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걸 그 어떻게 해석해? 생각하는, 어. 느끼는, 주체. 말하는, 관찰하는 그 나라는 거를 제외시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객관성이니 뭐니를 막 이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경험과 나가 분리가 안 된다. 그렇지. 근데 분리를 시켰다. 분리를 시켰지. 데카르트까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객관적 실제는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객관적 실제를 얘기해도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 언급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뭐 마치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주관적 실제네. 그렇지. 흉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거를 다 이렇게 주관적인 걸로 환원을 시켜지. 음.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게 나는 불교의 철학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런데 휴은 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 경험으로부터 나가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런 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분리가 될 수 예. 없다는 것밖에 그렇지, 얘기 안 해요.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나라는 거는 경험 속에서 나지. 경험 속에 있는 나거든. 그러니까 그- 절대 나와 경험이 뭐 분리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서 그 경험에서 얼마든지 그 결론을 내는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갈 수 있는 사건이 그냥 시간상의 그냥 어케이전이지 그냥 계기야. 과거와 현재 간의 그런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상의 과거와 현재가 이걸 인과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어떤 경험 안에서는 그러면 경험 안에서 필연적 관계가 없어. 그 응. 경험으로부터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거고 시간이란 없는 거고 경험에서 시간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경험을 근데 느끼면서 그렇지. 재구성할 때 시간이 나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시간,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죠. 분리가 경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절대적인 시간이란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음, 나, 경험, 시간 이런 것들은 서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음, 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과 뒤가 전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상의 접속에 의해서 연결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어떤 인과관계의 필연적인 그런 합리적 그런 결론을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딜루전이지 휴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망상인 거예요 이게 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나는 근데 휴움도 나중에 화이트헤드가 가장 집중적으로 비판한 게 휴미예요.
hume. 근데 화이트에게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그 causal efficacy라는 개념이 있죠. 인과적 예. 효능성인가? 음, 음, 음. 거기도 인과적 효능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인과적. 예, causal 이게 efficacy.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과적 효능성 개념을 갖고서 휴무를 신랄하게 비판해. 어떻게 비판을 해? 네? 딱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causal efficacy를 causal 얘기할 때 efficacy.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 더 presentational immediacy 그렇죠.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시적 직접성, 제시적 직접성. 근데 한국말로 해서 가면 그런데 그게 이제 presentational immediacy. presentational immediacy. presentational immediacy.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현시적 직접성 아니면 제시적 직접성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직접성. 오케이. 예. 멋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presentational immediacy고 그다음 이거와 쌍을 이루는 게 causal efficacy예요. causal efficacy. 이게 인과적 효능이야.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아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휴무를 비판하면서 휴메의 인과론은 causal efficacy를 완전히 제외시켜 버렸대. 그리고 presentational immediacy라는 틀 안에서만 논의한다는 거야. 이게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예. presentational immediacy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딱 현순간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야.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이게 지금 하나의 그 presentational immediacy의 그 뭐뭐 순간인 거예요. 순간이지. 순간이라고. 순간은 안 잡히잖아. 아니 이게 순간인데 그러면 순간이 가잖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ense perception을 이게 바로 나오잖아. 시간으로 포착될 수 없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건가? 아주 포착은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감각 지각으로 이렇게 느끼고 그걸 또 전달하고 이게 지금 다 하나의 그 프레젠테이션 이미디어스의 그 바운드예요. 그 아니라고 그 영역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휴메 그 인과론은 여기 안에서 논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감각 지각 받아들이고 경험을 우선하고 뭐 근데 이거의 근간이 되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미라는 거는 철저히 그 의식 세계의 그 지각 상태를 해서 이게 얘기를 했던 거라는 거야. 과거 현재의 그런 접기가 연계성이 우리의 그 의식 세계 안에서 그냥 논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식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화이트에 있어서는 그 의식 이 밑바닥에 있는 그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꿈의 세계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무의식 세계 우리가 의식 세계에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몸 철학이 있잖아요. 몸 여기 causal efficacy가 이쪽에 보면은 그 몸에 쌓여 있는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축적된 것들이거든. 이게 무의식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그 프레젠테이션 이미디어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 상태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적 자각 상태가 그냥 무에서 이렇게 막 그때 경험마다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깊이 그것이 그 뿌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무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인과적 효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과적 효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드림 띵킹이라고 보면 돼. non-directed thinking이야 일종의. 아주 희미한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희미한 그런 사고 이런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의식 속에서 이게 사라져버린 그런 희미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지만 절대 우리가 지각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완전히 제로 상태가 아니고 끊임없이 영향을 미쳐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하지는 못해. 이게 참 오히려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데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감각 지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 감각 지각이 마치 휴먼 1차적이고 아주 프라이머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경험에 있어서 근데 화이트헤드는 그 감각 지각 이전에 더 깊은 어떤 그 감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그런 어떤 무의식 세계라든가 어떤 몸의 반응이라든가 음, 희미한 그런 어떤 뭐 이분 그 판타시까지 음, 그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있죠. 네. 이미지 세계라든가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 가지고 우리의 그 의식적 자각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음, 이게 나는 이게 참 합리적인 생각을 막 하려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뭐 조그만 일 때문에 굉장히 일이 다 잘 될 수가 있고 망칠 수가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거. 그렇지. 이게 솔직히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커즐 에피커스 얘기하는 거거든. 음,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막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못해 감각 지각으로 음, 나비 효과라는 거. 음, 근데 어느 이게 묘하게 이게 들어가요. 이게 한다고. 음. 알겠습니다. 어, 난 몰라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불교에서 그 그럼 화이트헤드의 그런 커절 에피커시가 음. 불교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어, 불교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연기론이라는 거가 연기론. 사실 이게 이제 칼마예요. 카르마. 한국에서 이제 보통 카르마가 불교의 인과성을 얘기할 때 카르마를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죠. 카르마를 얘기하는데 그잖아. 칼마라는 게 커셀리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게 여기서 커셀리티로도 해석도 되고 뭐 커즈 앤 이펙트 뭐 액션 원래 그 액션이라고 그 행위인데 음, 업보겠죠. 업보. 불교에서 또 이제 업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힌두교에서 카르마 개념이 먼저 나왔지만 나중에 불교에서 카르마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음, 어 해석을 달리하지. 그 음, 재해석을 하는데 이 왜냐하면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 칼마 원인과 결과가 1대1 대응 관계 색채가 강하거든. 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를 미치고 결국 그러면서 나중에 얘네들이 그거를 갖다 카스트 제도에 이제 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굉장히 악용을 해왔죠. 음,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처지가 형편없냐? 그거는 너 전생에 업보가 음, 뭐 그러니 이제 너가 이제 수드라로 태어났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태어났고 너는 뭐 아주 뭐 다 전생에 없고 뭐 이런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를 다 부인을 하죠. 그런데 하는데 불교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그 interdependent arising 인터넷. 그러니까 그 연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서로 다 연계야. 그러니까 음, 다 interdependent 이게 서로 상호 의존 상태에서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라. 음, 이게 이게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불교의 연기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연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연계망이에요. 모든 게 다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독립적인 실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아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아나트만이라는 게. 결국 무아론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자아가 그 독립적인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너와 나의 그런 자아가 서로 너와 그 나와 그 자연과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함께 일어날 때 결과가 되는 거야. 당연히 화이트헤드의 커즐 에피커시 개념이 비슷해요. 이전에 모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그게 우리의 의식 자각, 감각 지각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걸 받아들이고 감각 지각으로. 근데 휴먼 딱 그 스타트 라인이 감각 지각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한다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게 왜 그 감각 지각이라는 게 다 다른데 그걸 마냥 그냥 주관성으로 치부해 볼 게 아니라 만약 다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걸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상호 이제 의존 관계가 없었다. 서로 음, 그러니까 이런 건데
소위 말해서 요즘 산불 많이 나잖아요. 이 산불 많이 나는데 이 산불이 왜 나냐? 그러면 원인을 막 찾잖아. 뭐 누가 불질를 수도 있고 클라이밋 체인지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causal efficacy라든가 아니면 불교의 연기로는 말이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불이 나려면은 말이지 이게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어요. 이게 자연에서 어떤 그 파슬이라든가 퓨얼이 없으면 이게 불이 나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거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기온, 날씨 이런 것들, 더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지. 네.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모든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변화 그렇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정 자체가 실체라고 볼 수가 아, 있는데, 그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응. 주체는 어디에 있는 거야? 주체는 네,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면 경험하는 주체는 있는 거 있는 아니에요. 거죠. 주체가 경험하는 나 자체가 있는데 그 없으면 경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경험하는 나는 항상 있지요. 경험하는 있지. 나는 뭐 슌뿐만 아니라 화이트헤드도 얘기하고 네. 불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 네. 경험하는 나. 근데 문제는 이 화이트헤드나 불교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 경험하는 나를 구성하는 게 뭐냐. 이 경험하는 나를 구성하는 거는 나의 이고만이 아니라 그 이고만이 아니라 마치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고까지 가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고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응축돼서 거기에 사실 부모부터 해가지고 패밀리부터 해서 친구 뭐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아를. 그러니까 이 남의 고통이 결국 이제 나의 고통이 되고 이게 이러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해서 독립적인 자아라는 거는 화이트헤드도 그렇고 불교도 그러고 이것이 없지. 완전히 독립된 자아라는 거는 그게.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은 하죠. 그 독립된 자아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게. 그 자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나? 그렇죠. 없지.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주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그 락강도 얘기하고 구조주의자들도 아주 얘기해요. 그 구조적으로 이게 어떤 유니버설 패턴을 그 종합적인 그런 어떤 그 형태를 얘기를 할 때 특히 자아 같은 경우 이게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나 자아가 없는 거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의 모든 의식이나 모든 경험이 하나의 컨스트럭, 사회적인 경험으로부터 난 컨스트럭이라 그러면 음, 그런 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 no self라는 건 음, 아니잖아. 그렇지. 컨스트럭, 컨스트럭, 컨스트럭이란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음. 그것을 초월하는 나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무아라는 게 사실은 어디냐면은 그 아나트만이에요. 그 힌두 용어로 그 산스크리트 아나트만이지. 그게 사실 그 아트만이라는 게 자아인데 이게 자아를 얘기하는데 왜 영어에서도 그대로 이걸 그러니까 A나 그 N을 붙여가지고 그 반대적인 표현을 하잖아.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무아라는 게 엄밀히 말해서 그 영어 해석이 영어에서 그 노셀프로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그 문자적 해석으로 무아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해석상은 이게 사실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자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아를 재해석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no discrete self예요. 그러니까 no separate self라고 no isolate self야. 그러니까 분리된 자아가 없다는 거야. 비분리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자아의 독립된 그런 자아가 없고 그 아니, 이게 힌두교에서 예,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개인적인 자아 말고 음, 그 힌두에서 얘기하는 음.
우주적 자아를 부인하는 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우주적 자아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야? 우주적 그래서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이라는 게 음, 이게 사실 그 자아의 개별성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네. 자아의 그 아니 어떤 개별성. 개별성 다 어떻게 보면 관계에 의존적인데 어, 어, 관계에 의존적인 것을 응, 넘어선 그 뭐 진리면 진리 그 자체, 응, 예? 응, 초월적인 나.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전실 세계 안에 신이 응, 참여하고 있다. 응, 어? 특수성 있는 그 개체 안에서도 응. 그런 어 화이트 헤드가 얘기한 프라이머리가 프라이머 프라모리어 네이처보다 네이처 시원적인 예. 본성. 불교에서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그건 아니죠. 그런 아니죠. 거 아니지. 불교 같은 경우 철저하게 그런 어떤 자아의 어떤 분리된 그 독립된 이런 자아를 부인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떤 새로운 열려진 지평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와 나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그 경험 속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형성되는데 그 안에서 또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주체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이것이 같지가 않거든. 서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아니, 그거 것들은. 말고 범우주적인 자. 범우주적인 자아에서 있어서는 하나의 그 융합을 얘기하지. 그 범우주적인 자아는 나와 주체와 객체가 하나로 묶여져 음, 있는 건데 음. 나의 주체 안에 모든 그 그렇죠, 그렇죠. 객체적인 이런 음, 객관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건데 예, 우주 세계가 우주 세계가. 그 들어와 있는 건데 결국 거기에는 그거죠. 그거는 완전히 나와 내가 하나가 소우주가 되는 거지. 음. 내가 당연히 그런 면에서 소우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힌두교나 불교나 그런 면에서는 차이는 없는 거네요. 힌두교나 불교에서 힌두교하고 불교에서 차이 아니 차이는 힌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네요. 범우주적인 자. 나와 너가 다르지 않은 그 근데 커다란 유니버설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고 불교에서 음. 힌두교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시작점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 아트만이라는 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건 어떤 개별성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개별성은 자아가 기본적으로 그 다 개별적으로 이게 그래서 카스트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 개별적인 자아가 이제 독립된 자아가 있는 거야.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힌두교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지. 힌두교에서도 그 어떤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자기의 이고를 뛰어넘고 그러면서 우주적인 그런 어떤 합의를 우주적인 이루는. 자. 예. 그러나 그것은 다 개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일단 개인이 먼저 개인으로 개별성이 있고 나서 그다음 우주적인 자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트만이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불교는 이거를 비판해. 그게 아니다. 관계성이 먼저 있는 거다. 개별성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성이 먼저 있고 그다음 개별성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힌두교는 관계성이라는 거는 개별성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거고 불교는 우리의 그 개별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네. 개체성이라는 게 음. 관계 지어지면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응, 질문은 그 진리 그 자체 있잖아요. 응, 진리. 응, 그러니까 우주적인 진리, 응, 절대적인 진리가 응, 있다면 그 진리와 그 개별적인 진리, 응, 그다음에 관계성, 요 세 응. 가지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은 화이트헤드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을 근데 것 우주적인 자꾸 그 같아요. 전체 진리, 우주 진리를 이제 얘기할 때 사실 힌두 용어로 브라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기 지금 홍 선생님 브라만, 그치?
힌두교에서 이제 전제로 하는 게 네, 브라만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 자기의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이 최종 궁극점은 궁극적 지향은 그 아트만과 자기의 자아와 음, 그 브라만 음, 이런 것들이 합의를 이루는 거거든. 음, 그러면서 우주적인 이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불교는, 불교에서는 이 불교. 아트만 브라만 구도를 그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브라만 자체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해요. 이 브라만이라는 이 세계를 근데 불교에서. 우주적 진리는 비판하는 건 아, 아니잖아. 우주적 진리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아니지. 그런데 이제 브라만이라는 개념, 힌두교가 이제 믿는 그 브라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불교 철학에서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브라만이라는 거가 왜냐하면 불교 같은 경우는 다잘 알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실체를 부정하거든. 음. 실체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힌두교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적인 진리라는 거, 브라만이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실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볼 때 뭔가 하나의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개별적 진리와 음. 그 절대 진리를 분리시켰다. 힌두교는. 그러나 이제 불교는 개별적 진리와 절대 진리가 분리될 수가 없다. 현상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되나? 힌두교도 음, 결국에는 그 개별적인 진리가 절대적 진리와 합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건데 궁극적인 문제는 실체.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그 절대적 진리라는 게 실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실체적인 게 아니다. 실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이게. 하나의 그 무슨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독립적인 어떤 무슨 실체가 있는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거. 얘기를. 근데 힌두교에서 말할 때 브라만이라든가 그 궁극적 참된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그 비실체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서 나가지. 그러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너와 나의 분리가 없어지고 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기에는 어떠한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세계고 철저히 이타적인 그 보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의 그 실체성을 부인해야지.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 그 결국은 결국은 이런 그 불교의 그 진리가 그러면 과정 철학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요. 불교 과정 철학의 진리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지. 과정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철학에서도 그렇죠. 비실체적인 그런 사고 철학을 사실 과정 철학에 의해서 크게 그 대두됐지. 그 서양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반란인데 네, 여기서 멈추고 잠시만요. 어